미국에서 일하고 사는 꿈, 다들 한 번쯤은 꿔보셨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이 비자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2025년과 2026년,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최고의 미국 비자 전략,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알아볼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먼저 가장 보편적인 출발점에서 어떤 큰 장벽에 부딪히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올해 정말 뜨거운 감자인 H-1B 추첨의 새로운 규칙,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다른 전략적인 대안들까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는 영주권으로 가는 길과 입국할 때 알아두면 좋은 현실적인 팁까지 알차게 모두 짚어드릴게요. 자, 미국에서 일하면서 살고 싶다. 그럼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 그 첫 번째 허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분들이 F1 학생 비자로 시작해서 졸업 후에는 H-1B 취업 비자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의 벽과 마주하게 되죠. 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겪는 바로 그 코스, 학생 신분으로 시작해서 전문 직업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F1 학생 비자. 이게 바로 많은 분들께 미국에서의 여정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죠. 이걸로 일단 미국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 비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졸업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H-1B 비자. 가장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데요.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매년 발급되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아주 치열한 추첨, 그러니까 운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중요한 추첨 방식이 2025년부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핵심은 딱 이거예요. 예전에는 여러 회사를 통해서 막 중복으로 지원해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뭐랄까 약간의 꼼수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됩니다. 한 사람당 무조건 한 번, 잡 오퍼를 10개를 받아도 추첨 기회는 딱 한 번뿐입니다. 훨씬 공평한 운동장이 만들어진 셈이죠. 정부가 이걸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예전에 $10, 정말 얼마 안 하던 온라인 등록비가 무려 $215로 뛰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장난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자, 그럼 새로운 H-1B 절차,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먼저 회사가 LCA라는 서류를 내고요. 그럼 3월 초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말에 두근두근 운명의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당첨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서류 작업이 시작되고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면 그해 10월 1일부터 출근할 수 있는 정말 빡빡한 스케줄입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전공이 유리할까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답이 그냥 나오죠. 컴퓨터과학, IT 쪽이 압도적입니다. 성공률이 무려 75%예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공학, 데이터과학, 역시 스템 분야가 강세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네요. 만약 여러분의 전공이 이쪽에 있다면 확실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H-1B 추첨에서 뚝 떨어졌다. 그럼 미국에서의 꿈, 여기서 그냥 접어야 하는 걸까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H-1B가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H-1B가 안 됐을 때를 대비한 플랜 B가 정말 중요합니다. H-1B가 가장 넓은 길이긴 하지만 유일한 길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아주 강력한 전략적 대안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미국에도 지사가 있다. 그럼 주재원 비자인 L1을 노려볼 수 있고요. 나는 이 분야에서 내가 최고다 하는 분들은 O1 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가 기질이 있는 분들은 E2, 아예 스케일이 크게 투자하실 분들은 EB5가 있죠. 특히 E2 비자는 한국도 조약 체결국이라서 미국에서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취업 비자를 확보했다.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당연히 영주권, 바로 그린카드겠죠. 하지만 이것도 정말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장기전입니다. 보통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회사가 이 자리에 미국인을 못 구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이걸 펌이라고 하고요. 그게 통과되면 회사가 이민청원서, 즉 I-1 보링형을 넣어줍니다. 이때부터 이제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내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신분 조정 서류 I-485를 내면 끝!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답답하고 많은 분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우선일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 서류가 처음 접수된 날짜거든요. 이 날짜가 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거죠. 나라별로 할당량이 있어서 이게 계속 밀리고 정말 속 터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들어오고 또 머무는 동안 겪게 될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릴게요. 공항에서 2차 심사, 흔히들 작은 검은 방으로 불리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걸까요? 보면요, 여행 기록이 좀 의심스럽거나 김치나 순대 같은 음식물, 혹은 너무 많은 현금을 가져오는 경우, 그리고 비자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런 골치 아픈 상황을 피하고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방법은 간단해요. 준비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왜 왔는지 보여주는 서류들, 예를 들어 여행 일정표나 돌아가는 비행기표 같은 거요. 그리고 절대 반입 금지 물품은 가져오지 마시고요. 비행기 타기 전에 내 비자 상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어떤 질문을 받아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다 보면 꼭 알아야 할 번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SSN과 ITIN인데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신분이면 SSN을 받는 거고요. 이건 취업, 세금, 은행 업무, 신용기록까지 다 쓸 수 있는 만능 번호예요. 반면에 일할 자격은 없지만 세금 보고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로지 세금 보고용으로만 쓰는 ITIN을 받게 됩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렇게 쭉 보니까 미국으로 가는 길이 정말 하나의 전략 게임 같지 않나요?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여정을 어떻게 설계하시겠습니까?